안녕하십니까, 이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문의와 답변도 하고 타일 하자 사례에 대해서도 알아봤었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상가를 지을 수도 있고 빌라를 지을 수도 있고 아파트, 빌딩을 짓든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잖아요. 시행을 해서 땅을 사서 그 다음에 신탁을 해서 돈을 책정을 해서 협력업체들한테 현장 설명을 하고 거기에 맞게 견적을 넣어서 업체들이 선정이 돼서 시작을 하는데요. 거기에 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타일을 얘기하면 어떤 타일로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어떤 공법으로 시공을 하는데 어느 날짜에부터 어느 날짜까지 공기를 주어져서 그리고 너희들이 받는 거는 기성을 통해서 이 공정이 끝나면 돈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공이 되고, 상가 같은 경우는 건축주분이 거의 시행을 다 하시죠. 시공을 소장님한테 맡기든지 아니면 건설회사에 의뢰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시공이 되는데, 결국에 이제 한 공정은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설회사가 원청이라고 하면 협력업체들이 소규모 현장에서도 발생이 되는데요. 협력업체 중에서 인테리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골조가 이렇게 올라가고 골조, 설비, 그 다음에 방수, 이런 부분은 대부분 따로 가고, 실내 장식이라고 하는 실내 인테리어 이 부분만 따로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타일이 시공이 되는 건데요. 타일은 결국에는 그쪽에서 같이 일하셨던 시공자분이 시공을 하시게 됩니다. 이미 재료는 다 준비가 되죠. 타일이든 부자재, 접착제, 줄눈까지 다 현장에 오게 되는데요. 대부분 현장에서 거의 접착제를 지급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디테일을 살려야 되는 현장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이제 타일도 엄선해서 고르게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접착제도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상가 현장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한 걸 가지고 와서 시공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공자분의 생각은 많이 들어가지 않죠. 원래 하시던 대로 맞추는 걸 수도 있습니다. 시공자분한테 이 타일에 이 접착제가 맞느냐, 이런 거를 고민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지급을 해서 시공이 되는데요. 여기에 시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디테일을 살려야 되는 인테리어 현장에서는 접착제도 따로 선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공자분이 거기에 또 시공자분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나는 이 접착제 아니면 시공을 못합니다. 왜? 하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접착제로는 저는 시공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즘에 졸리컷으로 시공하시는 젊으신 분들이 되게 많이 합류를 했어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상황에 맞게끔 접착제 선정을 잘 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시공 방법에 따라서 그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시공자분들이 시공비를 그만큼 많이 책정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진짜 유명하신 분들은 꽉 차 있습니다. 거의 몇 개월 동안에 차 있어서 시공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은 훨씬 많은 돈을 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축주분하고 시공자분하고 생각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주분은 이걸 싸게 해야 되겠고, 시공자분은 더 받아야겠고, 이런 마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셀프 인테리어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마찰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공법에 대한 이분들의 노하우는 하루 이틀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호주에서 시공을 배우셔가지고 전문가가 되셨어요. 근데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떠붙임을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떠붙임을 배우기 위해서 이분은 담벼락에 몇 개월이고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이런 시공 품질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분들을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현장에 있는 분들은 다 전문가 분들이고 그만큼의 미션을 많이 수행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만큼의 시공비를 요구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건축 환경이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적게 측정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조공을 하시는 분들이 기공으로 나오셔가지고 그 금액을 요구를 하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전문가분들은 돈을 더 들여도 아깝지 않거든요. 근데 조공 수준의 시공자분들이 기공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게 좀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부자재도 많이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부자재를 기피하지 마시고 이제 새로운 부자재를 한번 써보는 거죠. 써보면서 이거를 익숙해지게 만드는 전문성을 가지게 되면 시공하시는 분의 인건비가 올라간다 생각하셔가지고 폴리머 접착제나 탄성줄눈, 에폭시줄눈 이런 형태의 것들을 빨리 흡수하셔서 하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현장들이 좀 많아졌으면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시공자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해 왔었고, 저도 직접 시공을 해 봤었고, 그 다음에 제조사분들한테도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자재를 시간을 들여서 쓰는 게 이게 오히려 나중에는
더 좋은 결과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사례를 많이 봤고요. 요즘에 이제 젊은 시공자분들이 새로운 부자재를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공비도 많이 올라가 있고 몸값이 되게 많이 올라간 거죠. 그렇게 해서 부자재에 대해서 인식을 좀 달리 하시고 많이 흡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폴리머 접착제의 사용량이 많이 늘어났으면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 시공 잘하시는 전문가 사장님들 화이팅 하시라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